푸름이의 동무대. 넘치는 끼를 마음껏 발산한다. 춤추며 노래를 할 때 둥둥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 푸름이. 이런 활기찬 모습을 사람들과 나눌 때 더 신이 난다. 가수가 되고 싶은 15살 푸름이의 꿈. 푸름이는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 쏘아대고 그러지요. 그치? 그다가 나중에 막 강경여 중의 한 교실. 그 벽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들판에서는 날씨하고 갈등과 이 벽이 그냥 완전 시멘트고 여느 평범한 학생들처럼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는 푸름이. 푸름이는 중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아무리 그렇다고 쿵쿵쿵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볼게. 여기부터 시작. 좀 빠르게 시작. 1, 2, 3, 4, 5, 6, 7, 8 그런 푸름이가 쉬는 시간만 되면 달라진다. 끼 많은 푸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다. 일단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활동하고 다니니까요. 친구들이 되게 부럽다고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 말 들어보면 되게 부럽다 하고 그거 많이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부러울 따름이에요. 장기를 더 살리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남들 놀 때 이래도 주위에선 그저 요령 없는 거라고 두 눈이 퀭하도록 밤새고 길을 써도 아이고 앞뒤 안 가리고 아빠는 피아노를 치고 푸름이는 노래를 하고 집 분위기도 여느 집과는 다르다. 그래 그거 그렇게. 자, 라라라 웃는 거 아빠 나랑 안 맞아. 발성 연습이 제일 처음에 먼저 돼야 되는 거지. 나도 쳐볼래. 피아노에 앉아서 맨날 장난이나 했었고 그러면. 무뚝뚝한 아빠지만 딸의 노래 연습만은 확실하게 시킨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띵띵 코가 높아져야 돼. 눈도 뒤져져야 돼. 가수가 꾸민 푸름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다. 이거 점. 너같이 이렇게 굵은 공부하라고 퇴근하는 다른 집과는 달리 가족이 함께 푸름이 동영상을 보며 모니터해주기에 바쁘다. 여기 엉덩이 밑에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 밑에부터는 정말 너무 굵어가지고 엉덩이하고 종아리하고 똑같거든요. 허벅지하고 좀 심각해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지금 달리기해서 그런지요. 다른 여자애들보다 다리가 좀 더 튼실해요. 꿈이 연예인이 아니면 그러면 네 몸매도 괜찮아. 근데 더 빼야 돼야. 연예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연예인이 되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다리 좀 맞구나. 저런 무시다리 갖고 누가 쳐다봐주겠냐? 매일 저녁 친구들이 학원에 있을 시간에 푸름이는 좀 다른 학원에 온다. 다름 아닌 댄스 학원. 어린아이 같은 표정은 간대없고 진지하게 춤을 추는 푸름이.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던 꿈이었다. 되게 1학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되게 그걸 꿈꿔왔는데요. 그게 엄마가 너는 무슨 가수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수 꿈을 처음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3학년 4학년 때부터인가 그때 엄마가 제가 포구가요제 한 번만 내보내달라 그랬는데 포구가요제를 한 번 내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를 나가게 된 계기로 어리다고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은 푸름이. 춤이나 노래를 배울 때는 늘 진지하다.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올 정도로 속정 깊은 아빠.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내는 딸이 대견스럽다. 그러나 때론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근데 푸르미는 좀 어려운 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대로 해주니까 어려운 점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속상한 점이 있지요. 어린 소견이지만 부모님이 반대 없이 자신의 뜻을 밀어주는 걸 푸르미도 알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꿈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단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른 애들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되게 제가 엄마 아빠에 있어서 되게 소중한 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푸르미.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게 뭐가 있어? 아이고. 긴 속눈썹을 직접 붙여주는 엄마. 바로 푸르미가 무대에 서는 날이다. 거의 10월 달이랑 11월 달이요. 그 공연 축제 날이잖아요. 그래갖고요. 축제가 그때 많아서 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푸르미가 노래 잘하는 중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초대를 많이 받는다. 지역의 축제 무대에서도 푸르미는 유명한 편이다. 푸르미의 재능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 아빠는 대학가요제 출신 밴드 마스터였고 엄마는 밤무대 가수였다. 부부는 못다 이룬 젊은 시절의 꿈을 하나뿐인 딸 푸르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지도 모른다. 결혼하기 전에 가요 가수였죠.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푸르미는 오늘 위문 공연을 위해 교도소에 왔다. 위문 공연이나 봉사를 위한 공연은 빠지지 않고 달려오는 푸르미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이미 노래로 달아오른 교도소 안. 어느 누구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노래. 그런 노래가 푸르미는 좋다. 교도소에 왔다는 긴장감은 없어지고 어느새 신이 난 푸르미. 매니저도 이런 매니저가 없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푸르미를 매만져 주느라 바쁜 엄마다. 딸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외모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가수가 너같이 다리 굵은 애가 없어. 우리 딸이 제일 굵을 것 같아, 다리가. 얼마나 날씬하다고. 가요제에서 거의 대상 다 했을 정도로 아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출중한 가수입니다. 자, 우리 안따 우리 여학생 가수 김푸르미 양 모시겠습니다. 꿈결인 듯 무대에만 서면 끼를 제대로 발휘하는 푸르미.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무대는 푸르미의 놀이터다. 푸르미는 보아 같은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 그 길은 멀고 또 험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노래할 때만큼은 특별한 사람이 된 이 기분. 그래서 푸르미는 꿈을 향해 노력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뒤에서 응원해주는 부모님을 위해서 푸르미는 계속 꿈을 꿀 것이다. 다시 한번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르미의 열정을 본 사람들은 사춘기 소녀답지 않은 실력에 놀라고 대부분 팬이 된다. 아, 대성하겠습니다. 크게 될 그런 인물로 힘든데요.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춤춘다는 게 그냥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성공해서 더 큰 무대로 가서 여러분 뵙고 싶어요. 열심히 해. 그러고 노래할 때 물 먹는 거 아니야? 가수의 길은 뭐니까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 연습하는데 목걸이도 빼먹었지. 모두 잘해야 돼. 대학교 가야지. 새겨 들어야 돼. 육상을 해가지고 하지하고 하체하고 너무 부러워. 아빠가 오시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푸르미. 키만 컸지 영락없는 중학생 소녀다. 거기 딱 갔는데 되게 무서운 거야. 딱 들어 진짜 막. 뭐가 무서워? 아니 진짜 경찰들 딱 뒤에 따라오는데 이래. 진짜 이러고 와. 진짜 무슨 가운 입고. 그거 가운이 아니고 원래 그 어저께 텔레비 봤잖아 너. 그거 죄수복 그거 입고 이러고 따라오는데 무서워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계속 막 화장실도 막 혼자 못 가. 경찰들 뒤에 따라가야 돼. 계속. 잘했어? 응. 아니, 잘은 했는데 막 거기 되게 잘했다고 막 나한테 악수하고 그거- 사진 찍고 그랬어.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는. 잘했어. 엄마 잘했대. 잘했어? 잘했어. 실수 안 했어. 응, 나 잘했댔어. 잘했다면 뭐 잘한 거지. 너가 엄마가 잘했다면 잘한 거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푸르미.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 아빠가 봐도 푸르미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다. 댄스 가수가 된다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찬성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는 솔직히 찬성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강경에 있는 포구가 이제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자가 조금 끼가 있구나. 진짜 연예인의 끼가 좀 있다 싶어가지고 만약에 뭐 그런 끼가 없고 그랬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도 좋고 또 지 나름대로 한 번도 연습한 걸 못 봤는데 그 무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푸르미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고 있어요.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그냥 원하는 것만 해주고 있고 모르겠어요. 지가 원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푸르미 뒷바라지 하고 싶어요. 스타가 되면 좋고요. 스타가 되면 좋고 안 돼도 나는 그러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푸르미가 뭐 춤에 소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가 이제 성인이 되면 지 앞가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쪽 계통으로.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딸이 원하면 한번 밀어주자 결심한 부모님. 달력에도 푸르미의 스케줄로 가득하다. 다른 부모님들은 거의 연예인 된다, 딸들이 연예인 된다 그러면 많이 말리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말리지도 않고 항상 도와준다는 게
좀 어쩔 때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되게 다른 애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눈물 날래 그래. 한땐 음악인의 길을 걸었던 부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푸르미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거품이에요. 예.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적에 거품이라. 이게 이상하게 무슨 대회에 나가면 상 타고 어디 공연 같은 데 가면 진짜 박수 많이 받고 인기 있고. 그래 다들 잘한다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거품이거든요. 푸르미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푸르미는 가수가 되기 위해 일단 예술고등학교를 목표로 삼았다.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요. 안양예술고등학교인데요. 거기가 되게 애들 말 들어보면 경쟁률이 되게 세대요. 근데 그 경쟁을 뚫고 제가 그 안양예고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게 너무 진짜 고등학교 문제가 너무 갈등되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날마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학원에 보내고 갔다가 나중에 성적표 받아가지고 성적이 떨어졌으면 뭐라고 했지만 이거는 날마다 자가 댄스 학원 가서 댄스 학원 가서 연습하고 오고 이게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날마다 저게 아닌데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바라는 부모들이 더 낫다는 거지 이게. 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절로 흐뭇해지는 부부다. 내가 주얼리가 너무 늦게 푸르미는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 역시 열심히 한다. 다른 친구들보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푸르미. 하고 싶은 걸 하는 푸르미에게 사춘기의 방황은 없다. 끼도 많고 서글서글 명랑한 푸르미를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모두 좋아한다. 푸르미가 유명한 가수가 되기를 빌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푸르미의 좋은 점을 대자면 너 개인으로도 기쁜 것이고 우리는 또 푸르미를 기억하면서 태어나 그렇지 우리 반이다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반이었어 그러겠지. 강경여중 출신인 가수 김세레나처럼 푸르미도 모교를 빛낼 수 있는 가수가 되길 모두 응원한다. 저는 아직 확실한 꿈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확정한 꿈을 가지고 도전해 나간다는 게 부러워요. 네, 푸르미 보면서 뭔가 꿈이 있다면 푸르미처럼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고 싶어요. 밝고 명랑하고 그다음에 자기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는 부분은 정말 기특하고 예뻐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기특하고 예쁘고 고칠 점은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잘 알아듣고 잘할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도 그다음에 가수로서도 성공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는 푸르미. 저녁 무렵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춤 연습을 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원을 찾았다.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춤 연습을 시작하는 푸르미.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솔직히 말하면 노래랑 춤이랑 있으면요 노래보다 춤출 때가 더 행복해요. 15살 푸르미는 꿈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허공에 줄이 걸렸다. 외줄이다. 그 위에 두 발이 올라섰다. 그냥 걷기에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위에서 온갖 묘기를 펼치는 사람.
앳된 얼굴의 소년. 이제 겨우 17살인 진호다. 아슬아슬한 줄 위의 길을 걷는 진호. 소년이 택한 광대의 삶이다. 광대는 높이 날고 싶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진호 역시 바쁘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진호에겐 더 중요한 수업이 남아있다. 3, 4, 5 친구들과 함께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강당. 진호는 이 학교 동아리 하늘소리의 단원이다. 소고장단에 상모와 아이들이 하나가 돼 멋지게 돌아간다. 연습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그런데 진호는 한켠에서 다른 아이들과 재주를 부리고 있다. 진호는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이게 땅재주라고 이제 제주꾼과 어릿광대가 나와서 이게 제주를 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텀블링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풍물 연희 중에 한 종목이에요. 땅재주. 남사당에서 하는 재주 넘기로 살판이라 한다. 몸이 작고 날른 진호는 소고가 아니라 살판을 맡았다. 하늘소리 연희단은 단순한 풍물패가 아니다. 흔히 남사당으로 불리는 전통 연희단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병천고등학교에만 있다. 그 솜씨도 물론 전국 최고다. 탈의실 한 구석. 난데없이 부채를 꺼내드는 진호. 똑같은 복장을 챙기는 아이들. 그런데 진호가 챙기는 복장은 남다르다. 발에는 가죽을 대고 부채까지 챙긴다. 진호만이 하는 차림새다. 드디어 진호가 줄에 오른다. 주저할 것도 없이 단숨에 사뿐사뿐 중앙까지 걸어 나온다. 한 손에 든 부채로 균형을 잡으며 외발뛰기도 가뿐한데 이번엔 앉아서 걷는 진호. 땅에서조차 힘든 걸음걸이가 줄 위에서는 자유자재다. 이번엔 발이 아니다. 온몸을 실어 줄 위에서 논인다. 사실 줄타기는 남사당 놀이의 꽃. 연희 단원들 중에서도 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진호뿐이다. 유일한 존재기에 같은 단원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여자들한테? 네, 많아요. 팬들 많아요? 진호 중학교 때요. 막 팬클럽 있다고 소문도 돌고 막 그랬어. 보면 부럽죠. 잘하니까. 배워보는 싶은데 몸은 안 되고. 이런 거죠 뭐. 진호가 처음 줄타기를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 누나의 추천으로 우연히 접하게 된 줄이 진호의 마음을 빼앗았었다. 거의 평생까지 가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을까? 남들이 안 하니까 또 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니까 그런 면에 자부심을 갖죠. 줄을 타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요 또 거의 하늘을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편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쉽게 얻어지는 일이 없다 했던가. 하물며 한 치 두께도 안 되는 줄 위에 서는 게 쉬울 리 없다. 단단한 동아줄 위에 올라서면 발바닥부터 패일 듯 아려오는데
뛰어오르는 기술을 부릴라치면 온 근육을 곤두세워야 한다. 숨조차 쉬어선 안 된다.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게 줄꾼이다.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냥 막 안게 돼서 막 진짜 엉덩이가 막 피멍 들고 막 진짜 막 피 터지고 이래가지고 연습 시간에는 이렇게 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선생님이 너무 엄하시니까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 위에서 많이 울어봤죠. 벌써 4년째 타고 있는 줄이건만 오래 탔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란다. 그러나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는 당찬 진호다. 지금도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 그렇게 힘들 때가 되면 이렇게 옛날에 돌이켜보고 그러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네, 포기할 수는 없죠. 밤 10시가 넘었다. 매일 이 시간에 집에 오니 다른 아이들이 가지는 여유는 상상할 수 없는 진호다. 이거 먹고 엄마는 이런 진호가 마냥 안쓰럽다. 저번에 너 그 다리 아프다 그랬잖아.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땐 많이 아팠는데 네, 괜찮았어. 더 아프면 병원 가서 한번 치료 받고. 그거 그렇게 겁 맡은 애가 어떻게 줄을 타냐?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 봐서 혼자 집에도 신기해. 못 있었잖아. 무서워가지고. 근데 줄을 어떻게 타? 어려서부터 작고 왜소했던 아이 진호. 유독 겁 많고 눈물 많던 아들이었다. 그랬던 진호가 줄을 타겠다 했을 때 누구보다 가슴이 철렁했던 엄마다. 딴 사람들은 막 좋아서 그거 보고 하지만 엄마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거 볼 때. 또 혹시나 막 떨어질까 봐. 그 걱정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돼. 진호가 잘하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 무서움 많이 없어지고. 그렇지? 많이 변해졌지?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냥 다른 생각 안 나. 안 날 수밖에 없어. 집중을 안 하면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지. 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느새 의젓해진 아들. 저번 주 그런 진호 모습에 슬며시 흐뭇해지는 엄마다. 전화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전화장만 해봐야 되는데. 전화다가 하실 거야. 진호가 줄을 타면서 엄마에겐 한층 더 듬직한 아들이 됐다. 엄마가 못하면 네가 문자 열심히 해. 선생님. 오늘은 진호가 안성을 찾았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는 곳. 다름 아닌 민종이네 집이다. 민종이 역시 줄을 타는 아이다. 진호보다 한 살 많은 형이자 동료. 줄타기로는 1년 선배인 민중이, 진호와는 허물 없는 사이다. 신발과 부채를 챙겨 집을 나서는 두 소년. 산 중턱에 자리한 연습장으로 향하는데 이곳은 민중이네 아버지가 손수 지은 특별한 연습장이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민중이. 학교는 다르지만 주말마다 함께 연습을 한다. 줄꾼은 줄꾼끼리 통하는 법이다. 민중이를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하는 진호. 다른 사람의 줄 타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건 역시 진호에겐 커다란 공부다. 아무래도 혼자 하면 제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니까요. 서로 도와주면서 하면 더 빨리 더 늘고 더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번엔 진호가 줄 위에 올랐다. 형 앞에서 줄을 타니 더 흥이 난다.
혼자서는 외로웠던 길. 같이 걷는 동료가 생겨서 민중이 역시 흔들리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게 그만두려고도 했었는데요. 네, 진호가 와서 더 편하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둘이 하니까요. 더 외로운 것도 없고 이제 재밌어요. 둘이 하면은. 사실 줄타기를 배우는 아이들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 10명도 채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다. 그지? 뭐가 아니야. 바뀌냐. 그만큼 고된 길이기에 동료로서 큰 의지가 된다. 친형제 같은 둘이다. 통하는 게 많아서인지 만나기만 하면 마냥 즐거운 아이들. 서둘러 연습장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 바로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연습했냐? 네네. 학교에 무슨 공연했어? 바람이 불 때는 아야 항상 반대로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높이 뛰면 안 돼. 어? 지금 어릴 때 열심히 부지런히 해. 좀 있어봐 늘지도 않아 자식아 나이 먹고 하면. 스승이 바라보는 앞에서 왜 그래, 민중이가 왜 그래? 줄에 올랐다. 너 지금 걸어다니는 게 안전하다 생각해? 어? 아니 올라갈 때도 보면 공연할 때도 보면 줄하고 스승의 눈에 비친 아이들의 솜씨 영 못마땅한 모양이다. 민중아 나름대로 자신감 있던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고 잔뜩 얼어붙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점에 같이 올려주라고 그랬지. 어? 보다 못한 스승이 직접 줄에 올라섰다. 야 걸을 때 왜 이렇게 걸어? 아니 줄이 이렇게 땅땅한데 뛰어도 이렇게 가야 돼. 뛰어도 이렇게. 어? 구두를 신고도 가뿐히 줄 위를 걷는 스승. 나도. 32년간이나 줄을 탄 권원태 씨. 영화 왕의 남자의 장생 대역으로 얼굴이 알려졌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남사당 줄꾼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그다. 걷지도 못하는 놈이. 줄타기에 경지에 이른 그가 보기엔 한참 그치? 부족한 아이들. 얼마나 편해. 보는 사람도 편해 보이고. 좋아. 옳지. 어? 야 편해 안 편해? 앞으로 갈 길이 먼 아이들이기에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스승의 마음이다. 다리 더 벌려서 닦나 놀 때는. 불호령에 줄 타는 자세가 확 달라진 아이들. 스승의 열정과 애정 덕분이다.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열정이 없으면 그냥 형식 뭐 의례치레로 하겠죠. 그리고 내가 평생을 해왔던 걸 가르쳐 주는데 그건 대충 뭐 하고 싶겠어요. 점프하고 뭐 많이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자세, 이런 버릇 이런 걸 다 이렇게 집어줘야만 나중에 애들이 나이 먹어서도 진짜 줄에서 자연스럽게 땅에 걷듯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식아 줄이 올라가니까 쭉쭉 밀어주니까. 혼자 줄을 타며 외로움과 싸웠던 그. 알아주는 이가 적었던 길이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안고 치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도 요새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 줄타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진 것이다. 다음 세대까지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에 수제자들이 더 빛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이다. 운동장 한가운데 줄이 섰다. 각종 전국대회를 휩쓴 하늘소리 연희단.
마침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신명나는 마당놀이, 각종 연희가 학생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 남사당의 전통 묘기들, 오롯이 이어받은 학생들이다. 어릿광대의 익살스런 몸짓, 관객들의 웃음보가 터진다. 진호의 땅짜주도 물이 올랐다.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데 오늘은 살판이다. 자지러지는 쇠가락과 감아도는 상모놀이, 판에 흥이 제대로 붙었다. 드디어 진호가 줄에 오른다. 출탁의 어른산이 유진호 인사드립니다. 어이쿠니. 대차게 인사까지 올리는데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역시나 시선을 끄는 줄타기. 줄만 탄다고 줄꾼이 아니다. 구성지게 재담까지 하는 진호. 재담을 받는 선생님도 한몫한다. 아니 5월에 해석 좀 한번 해봐. 너 오늘 왜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뭘 누가 얘기하는 거냐? 여보게 요즘 애들은 알 건 다 안다. 그렇구나. 너 나한테 반말해도 되는 거니? 여보게 그래. 원래 줄이 올라오면 다 이런 것이다. 나 그만할란다. 재단 받아주기 힘들었다. 어떻게 선생님한테 반말하는데 내가 저렇게 재단 받아주고 하냐. 이따 끝난 대로 교무실로 올라와봤다. 교무실을 가든 말든 우선 제대로 보내자. 순간순간 재치가 넘치는 진호의 재담이다. 진호의 화려한 묘기에 눈도 귀도 즐거운 아이들. 박수가 끊이질 않는데 관객들의 박수에 진호는 더욱 힘이 난다. 이것이 바로 진호가 줄 위에 서는 이유다. 제가 이걸 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쳐주시고 또 제가 위에 있으면 또 제가 밑에서 애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정상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점프를 높게 하면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웃고 사람을 웃겨야겠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17살 진호. 겁없이 올라섰던 줄 위에서 이제는 광대의 꿈을 꾼다. 남들이 쉬이 가지 않는 길. 그 한 가닥 줄 위에서 진호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다. 대청호 옆 오리골. 김시안 씨는 이곳에 산다. 지난 3월에 태어난 셋째 민지와 둘째 경훈 그리고 첫째 민서, 그의 세 아이. 그리고 아내, 이렇게 5 식구가 사는 그의 보금자리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신다. 차 한 잔이 주는 여유를 좋아하는 그. 춥다. 눈 내려? 이따가 눈이 많이 쌓냐? 나가서 놀아야지. 눈사람 만들고 놀아야지. 잘 잤어? 어? 김민지. 자신 욕심 뭐 욕심요? 뭐 주는데도 받아야죠. 아침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가족 모두 아침을 거르는 법이 없다. 반찬도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 먹는다. 김시안 씨가 만든 효소도 꼭 챙겨 먹으니 가족들이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다. 거의 얘네들 보게 되면 효소를 하루에 한 1리터 내지 1.5리터 정도를 먹어요. 늘 이제 달고 다니니까 뭐 저항력이 이제 생겨나서 아주 뭐 병원에 갈 일, 병원 가면 꼭 뭐야 죽으러 가는 것처럼 애들 그래요. 김시안 씨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산에서 지냈고 결혼하고도 시골에서 살았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시골 생활이 익숙하다. 자연 속에서 저희들끼리 노는 방법을 터득했다. 다녀오세요. 네. 이제 빠이빠이. 오늘도. 김시안 씨가 집을 나선다. 출근하는 길이다. 신상동에서 문화동까지 꽤 먼 거리를 가는데 이동수단은 버스다. 그는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다.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이다. 출근 장소는 공산다원. 산야초 효소 연구회를 만들어 이곳에서 그는 효소 교육과 실습을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소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늘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게 다 이제 효소인데 약초, 산야초 효소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그 열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액이거든요. 이게 쑥하고 모이를 합해 놓아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냉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재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관심만 있으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야초다. 우리 몸에 이제 각 기능들의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적은 뭐 웃거나 말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그 촉매, 에너지 이런 작용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개 보게 되면 탕제를 하죠. 뭐 볶고 찌지고 뭐 찌개를 끓여서 하다 보니까 효소가 거의 없는 음식들을 거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에. 그러다 보니까 한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 그 몸에 가장 약한 부위가 아프면 나오죠. 바깥으로 나와서. 그의 효소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산야초 효소에 빠져 15년을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다. 지금은 효소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애쓴다. 뭐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많이 좋아졌다, 아니면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가장 뭐 행복하죠 그게. 사람들은 그를 통해 효소도 만나고 삶의 여유도 배운다. 실이 이렇게 가니까 같이 생활 자체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떤 욕심보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차 마시면서 배운다고 생각해야겠죠. 김시안 씨 가족은 무수동 안동권 씨 제실에서 3년을 살다가 11월 초에 이곳으로 이사 왔다. 그거 뭔데요? 그거? 네. 저거 인동초. 인동초? 한번 맞춰
군고배추. 군고배추 효소예요? 신난다. 나 잘라줘요? 뿌리까지 하기. 다섯 식구가 몸과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효소 항아리 놓을 장소도 넉넉한 집이 생겨서 행복한 요즘이다. 잘라요. 난 아빠처럼 멋진 효소 선생님이 될 거니까. 아, 효소 선생님이 될 거야?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우려도 있죠. 무슨 우려가 있어요? 예? 이번엔 뿌리가 더 크다. 그 제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편은 좋고. 자아를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다가 사냐초에 관심이 생겨 산에서 산으로 떠돌며 살았던 김시한 씨의 삶. 몸과 마음을 비우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어느덧 결혼도 하고 세 아이를 둔 가장이 됐다. 민서도 잘해.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여유만은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 홀리지 않게.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왔다. 그런데 대추는 맛있다. 효소가 완성되면 가장 먼저 맛보는 것도 아이들이다. 꼭 맛있는 것 같아. 김시안 씨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건강과 풍요로운 마음이라고 믿어왔고 또 믿고 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를 늘 말없이 따라주는 아내. 김시안 씨는 그런 아내가 고맙다.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해서 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작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모든 게 또 그런 방향으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란 그 용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의 아내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결혼하고 살면서 불만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 한때 마라톤 선수였던 그는 도에 빠져 산에서 수도를 하며 지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생 철학이 그 시절 형성됐다. 약초 보는 눈과 사냐초 효소 만드는 방법도 그때 공부했다. 조용했던 그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김시안 씨의 제자들. 이사도 했으니 집들이를 하는 것이다. 자, 잔 있어요? 잠을 못 자. 기분 좋아진 그가 산삼 효소를 내와 손님들에게 한 잔씩 권한다. 이리 와요. 산삼. 여기 10뿌리 이상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큰잔 받으셨어 지금. 뒤늦게라도 내 집이 생기니 기쁘다. 기쁘죠. 그 말은 그 감히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어느덧 대화의 주제는 다시 효소다. 그 여기 와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피부병이라든가 이제 천식 기관지 이쪽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군부배추가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군부배추가. 강둑에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저기 뭐야 대개 보게 되면 논둑에 논이라든가 논둑에 다 있는데 이게 이쪽에 오니까 한번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오래됐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와가지고는 천식하고 기관지 쪽에 이제 점점 급하고 약해지는 현대인들이 이왕이면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얻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분 중에도 한 분이세요. 내가 알고자 하는 효소의 성분, 그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는 분, 그분을 내가 찾은 거죠. 예. 다른 데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찾았어요. 그는 올해 소득이 많다. 효소 실천회를 만들어 제자도 많이 늘고 또 책도 썼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책이 나오는 날.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받는다.
효소의 장점과 만드는 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쓴 책이다. 효소 막걸리. 아 진짜 좋네. 이제 효능도 물론 있지만은 만드는 방법을 갖다 이론에만 거치지 않고 이제 사진으로서 그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어 놓고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 약초는 있어도 잡초는 없다. 관심만 있으면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깝게 있다는 게 김시안 씨의 생각이다. 사진 찍힌데. 그렇지 카메라. 효소 실천의 회원들과 음성 보덕사를 찾아가는 길. 스님 저희 왔어요. 효소를 음식으로 응용하고 싶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해 지난 8월 추누 발효원을 열었다. 들어오셔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요즘 건강한 식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시작한 일이다. 효소를 이용해 된장, 고추장, 차로 만들 예정이다. 효소 만들기는 인내와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통 3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6개월 이상에서 2년간 저온 숙성시킨다. 설탕과 재료를 버무려 놓는데 재료의 좋은 성분이 빠져나오고 설탕의 해로운 성분은 포도당으로 변한다.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효소가 되는 것이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피를 맑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독성이 나오기 전에 발효가 끝내서 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술이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하기 위해서 자르고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뭐든지 그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효소를 얻기 위해서 정성과 긴 인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김시안 씨는 효소를 통해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생자가 아직 물이 안 나왔어요. 대추도 아직 물 안 나온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선 때론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생각에 바른 먹거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먹거리를 해준다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덕일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 여기에 보독사하고 저하고 이제 그 취지라든가 생각이 이제 같아가지고 이제 바른 먹거리를 갖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대로 이제 전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거 이제 만들게 됐어요. 김시안 씨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약초꾼이라는 외딴 길을 택해 걸어왔다. 그에게 전국의 산과 들은 일터이자 삼터이다. 어딜 가든 그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자연이었다. 그래서 늘 빈손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아왔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산이나 들이나 제가 원하는 약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때와 그 시기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아주 그 풍부한 아주 질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흔히 이제 말하게 되면 잡초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 땅에 이제 약초는 있어도 잡초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빈 가지만 드러낸 겨울산을 찾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비우고 비워낼수록 마음이 충만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찾아와도 세상 모든 약초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만은 부자다. 욕심과 조급증에 눈이 가려져 여유와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에게 약초꾼의 소박한 삶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여유의 맛을 느끼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유를 못 기다리죠. 욕심을 내 가지고 미리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되고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고. 산야초 효소 연구가로 살아온 15년.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윗단길에서 그는 기다림과 비움의 여유를 만났다. 요즘은 자연에서 얻은 참 먹을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에 사는 그다. 대청호엽 오리골엔 행복한 약초꾼 김시현 씨가 산다.